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상간자가 그리운 당신에게 라는 내용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조용한 밤이 되면 그 사람 생각이 나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리 다 했다고 여겨졌는데 어느새 또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젠 연락할 수도 없고 뭘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자꾸 그 사람의 말투, 표정, 냄새, 분위기가 살아나죠. 대화 하나하나가 편집처럼 떠오르고 특히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허전할 때 그 공백을 메우듯 스며들어옵니다. 내가 미쳤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진짜 끝났다고 수백 번 다짐했는데 그런 자책과 한숨을 반복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마음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그 사람이 그립다고 느끼는 당신 이해합니다. 그리고 책망보다 먼저 공감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정작 그 사람이 불륜상대, 상간자, 그 사람이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그리운 걸까? 왜 여전히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괴롭고 싫으면서도 도저히 떨쳐내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그리움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처럼 남아있다는 그 느낌이에요. 밥을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혼자 있을 때, 마치 내 일상의 틈 사이에서 그 사람이 함께 껴있는 것처럼 마음이 현재에 완전히 발을 못 디딘 채 과거의 감정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느낌.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냥 잊어.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나? 그 사람은 너한테 진심이 아니었어.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당신 마음을 더 차갑게 얼리고 있다는 걸 정작 그들은 모릅니다. 이 감정은 이성 하나로, 의지 하나로, 잊으려고 한다는 노력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눴던 감정 속에는 내가 오랫동안 눌러왔던 욕구, 내가 지키지 못한 꿈,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갈망, 내가 도망치고 싶었던 현실이 다 녹아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만들어준 감정의 틈새에서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발견했기 때문에 빠져들었던 걸까요? 우리는 사랑을 가장한 도피를 때로는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가 끝났을 때 진짜 사랑은 남지 않고 불안과 죄책감, 미련과 후회, 그리움이 뒤섞인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만 남게 되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또 그리워하다 보면 결국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거기엔 해답이 없어요. 당신이 떠나온 이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가 결국 당신을 더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니까요. 이해합니다.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고 그 감정만큼은 진짜였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잊어야 한다는 현실이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감정이 아무리 진짜였어도 그 관계가 당신을 파괴했다면 이제는 감정을 따르기보다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직도 상간자가 그리운 당신에게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고 그 속에 감춰진 진짜 이유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당신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감정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10가지 이야기는 비난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당신의 그리움 속에 숨겨진 이유를 알아가고 당신이 진짜 원하는 회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랜만이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거.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왜 지금까지 이런 매력을 모르고 살았어요? 나랑 했을 땐 그냥 있는 그대로가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면서 그 말 속에 담긴 관심과 그 존중 그리고 설렘이 그동안 삭막한 내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을 특별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새롭게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몰랐을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따뜻함이 있었다는 거.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감정이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웃을 수 있고 그 사람의 한마디에 온몸이 반응할 정도로 여전히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걸 그 사람이 일깨워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내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그렇게 빛났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해준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잠깐만 멈춰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의 모든 면을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만 보여줬던 모습을 사랑했던 걸까요? 그 사람이 봤던 당신은 가정에서 무너지고 육아에 지치고 일에 치이고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있는 그 모습, 그 모든 진짜 당신이 아니라 잠시라도 멋진 모습으로 혹은 다정한 모습으로 혹은 상처받은 사람처럼만 보였던 한정된 당신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었어요. 환상이었죠. 상간자의 관계에서 그 사람은 당신의 존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상황 속에서의 당신을 즐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삶의 무게를 견디며 버텨온 고된 시간, 눈물 젖은 베개, 배우자와의 갈등, 육아의 전쟁,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자녀들의 얼굴, 이 모든 당신의 진짜 삶은 외면했어요. 그저 잠시의 위로가 필요했던 그때 달달한 말 몇 마디로 기댈 곳 없는 당신 마음에 스며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랑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사랑받지 못했다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감정의 시작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죠.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이 외로웠던 거예요. 당신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에 반짝이는 순간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온 거죠.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특별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기억이 지금도 그립고 아쉽고 잊히지 않는 거죠.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 감정이 당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거. 사랑은요, 당신의 어둠까지 함께 껴안고 당신이 망가졌을 때도 손을 놓지 않아요. 당신의 후회까지도 안아줄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못하죠. 그 사람은 당신의 어깨 위에 놓인 책임도, 가정도, 미래도, 자녀들도 함께 짊어질 수 없어요. 그저 특별한 감정만 주고 떠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준 내가 특별했던 그 순간을 그리워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진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다시 찾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를 다시 발견하는 거죠. 사랑받고 싶었던 나, 설레고 싶었던 나, 존중받고 싶었던 나, 따뜻한 말을 듣고 싶었던 나, 그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내 관계 안에서, 내 스스로의 존재 안에서 다시 피워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움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둘째, 일상으로 돌아오니 너무 공허하고 그때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관계가 끝났어요. 의도했던, 발각되었던 더 이상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선이 없죠. 그리고 당신은 돌아왔어요. 현실로, 가정으로, 책임의 자리로. 근데 너무 이상하죠? 분명히 이게 올바른 선택이고 이게 옳고 이게 돌아가야 할 자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해요. 공허합니다. 마음속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고 그 사람과 함께 한 기억들이 자꾸 스쳐 지나가요. 웃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 함께 갔던 장소, 주고받던 메시지, 그리고 내 마음이 다시 살아 움직였던 그 감정들. 왜일까요? 돌아올 곳으로 돌아왔는데 왜 이토록 외롭고 왜 이렇게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지금 제자리로 돌아온 게 맞지만 감정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비록 위험하고 죄책감을 동반했지만 그 안에 분명히 자극과 위로, 설렘과 집중된 감정의 폭발이 있었죠. 그 모든 감정들이 불법적이었고 옳지 않았고 상처를 동반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걸까요? 그건 지금의 현실이 너무 건조하고 너무 무감각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현실로 돌아온 당신은 일어나자마자 아이들 밥 챙기고 배우자와는 형식적인 대화 및 몇 마디 나누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피곤하고 생계를 유지시켜야 되고 육아를 맡아야 되고 또 책임져야 되고 그 모든 일상은 당신의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 없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당신의 뇌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과거를 자동적으로 떠올려요. 그 사람이 함께했던 시간, 설레고 떨리고 살아있던 감정의 그 시간, 그 기억들은 마치 감정의 피난처처럼 남아서 현실이 너무 건조하고 반복될수록 마치 과거로 도망치고 싶은 유혹처럼 작용합니다. 근데요,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게요. 당신이 지금 그리워하는 그 순간들, 정말 그 사람이어서 그리운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했던 감정의 상태가 그리운 걸까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해준 행동이나 말보다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더 선명하지 않아요? 내가 설렐 수 있었던 그 시간, 내가 다시 여자로 또는 남자로 한 인간으로 감정의 중심에 있을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립기 때문에 그 모든 기억들이 그 사람 자체로 환원되는 거예요. 그리움이 아니라 감정의 결핍입니다. 그 사람을 원해서가 아니라 지금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예전 기억에서 빌려오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위험한 이유는 이 감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떠올리다 보면 그리움이 점점 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있었던 불편함, 싸움, 불안, 밤마다 밀려오는 죄책감은 다 사라지고 좋았던 장면들만 편집된 영화처럼 반복해서 재생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현실은 더 초라해지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더 싫어지고 결국 당신은 과거의 감정에 붙잡힌 채 현재를 파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정의 왜곡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륜의 중독성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당신은 지금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운 게 아니라 감정 없는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그 시절의 감정에 기대고 싶은 거죠. 그걸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감정은 꼭 그 사람을 통해서만 다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요, 우리가 주목하고 돌보는 대상을 바꾸면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간만큼 당신의 아이들과 진심으로 눈을 맞추고 당신의 배우자와 서툴지만 대화를 시도하고 당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지금은 메마르고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감정들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 공허함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리움의 그 정체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 그리고 지금 결핍된 감정에 대한 갈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감정을 현실 속에서 다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그곳에는 이미 끝난 감정밖에 없죠. 이제는 새로운 감정을 현실에서 만들어 가야 돼요. 셋째, 그 사람이 나를 더 이해해줬던 것 같아서. 적어도 그 사람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배우자는 늘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눈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내 감정, 내 상처, 내가 말도 못하고 참아왔던 이야기들을 그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잘 이해해줬어요. 이 많은 분들이 말해요. 불륜이 잘못인 건 아는데 그 사람은 날 이해해줬다는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그 감정만큼은 지금도 쉽게 지우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감정 너무 잘 알아요.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그 느낌은 사람에게 가장 깊고 강한 감정적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게 사랑보다 더 위험해요. 사랑은 언젠가 시들 수 있어도 이해받았던 기억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 사람은 진짜 내 편이었어 라는 착각을 남기죠. 근데 여기서 정직하게 질문해 볼게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온전하게 이해해 준 걸까요? 당신의 삶 전체, 당신의 감당하고 있는 현실, 당신의 책임, 과거, 미래, 당신 안의 빛과 그림자까지 모두를 알고 나서도 그 사람은 당신 곁에 서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해받음이라는 건 대부분 감정의 한순간에 기반한 착각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의 말을 들어줬던 건 그 순간만큼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 모든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책임까지 이해했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이해했던 게 아니라 당신이 이해받고 싶어서 그 사람의 반응을 그렇게 해석한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배우자에게는 너무 오랜 시간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무관심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내 말에 귀에 기울여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확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허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따뜻한 말로 내 감정을 어루어 만져준다면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이해라고 착각하고 그걸 운명이라고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감정은 진실을 보기보다 위로받고 싶은 방향으로만 재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라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그만하자. 당신 가정을 지켜야 돼. 나는 당신이 더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멈추자.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를 반복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결과가 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할수록 자기 연민에 빠졌을수록 더 깊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신의 미래와 존엄까지 지켜줬을 거예요. 당신을 유혹하지 않고 당신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멈췄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이해했던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에 반응했던 것 뿐이에요. 그것도 당신을 돕기 위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감정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요. 이제 중요한 걸 이야기해보자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이해받는 존재로 살고 싶다는 갈망이에요. 그동안 아무도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고 늘 지고 참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라는 단어는 당신에겐 너무 소중하고 절실한 단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상가자를 통해 받았다면 그건 당신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작동한 이해였을 뿐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그 감정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정말로 당신을 아끼고 이해하는 사람은 당신의 죄책감을 줄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해는 지켜야 할 걸 지켜가며 함께하는 것이지 모든 걸 무너뜨리고서 난 널 이해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이해받았다는 그 감정에 붙잡힌 채 과거를 미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진짜 당신의 내면을 당신 스스로가 이해해 줘야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외로웠을까? 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무너졌을까? 어떻게 다시 나를 세워야 할까? 이 질문들이 시작되어야
그때의 가짜 이해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기 회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이해받고 싶었던 당신 마음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스스로를 이해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넷째, 그 애도 날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서. 끝났다고 믿었는데 정말로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픕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그 사람은 날 진심으로 좋아했을 거야. 거짓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날 위하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이 보여준 그 눈빛, 그 따뜻함,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가장 먼저 걱정해줬던 것도 그 사람이었잖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려면 불륜이라는 건 사실 상간자랑 단어, 가정이 무너졌던 아픔, 그 모든 것이 한순간 스스로 뒤로 밀려나고 그 사람의 진심만이 마음에 남습니다. 진심이었다. 그 감정만큼은 진짜였다. 내가 받은 사랑은 나쁜 게 아니었다. 마음이 그렇게 속삭이기 시작하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해요. 다시 미련이 생깁니다. 다시 그 사람이 그리워지기 시작하죠. 그 마음을 정말 잘 알아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건 그 사람 자체를 뛰어넘는 감정이거든요. 그 기억은 단지 그 사람과의 순간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을 함께 떠올리게 만들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가치 있는 사람이었구나. 누군가가 나를 이토록 애틋하게 바라봤었구나. 그 감정은 비난으로도 후회로도 이성으로도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진심으로 질문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은 당신을 진짜로 진심으로 좋아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도 자신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당신과의 감정에 빠졌던 걸까요? 정말 사랑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아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왜 당신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사랑했을까요? 왜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배우자를, 당신의 아이들을, 당신의 미래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사랑했다면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며 죄책감에 몸부림치면서 멈춰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사람은 당신의 눈물에 공감했지만 그 눈물의 원인을 함께 멈춰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의 틈을 타고 더 깊숙이 들어왔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떠났어요. 이 어떤 이유든 간에 결국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말, 당신의 슬픔을 안아주겠다는 다정함은 있었지만 막상 불이 꺼지고 현실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은 조용히 사라졌죠. 혹은 당신이 먼저 손을 놨을 수도 있죠. 그게 옳다는 걸, 이대로 가면 끝이라는 걸, 결국 누군가는 끊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그 선택을 후회하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진심이었는데. 하지만 진심이라는 건요, 감정으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했는가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쪽을 택했어야 해요. 당신의 자존감과 가정, 미래가 망가지지 않도록 미리 멈췄어야 했고 함께 빠지기보다 당신을 건져주려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과 욕망을 따라서 감정에 빠졌고 당신과 함께했던 그 시간조차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진심처럼 느껴진 감정은 있었겠지만 그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감정이었고 한시적이고 제한된 관계 안에서의 감정이었기 때문에 깊은 착각을 만들어낸 겁니다. 진짜 사랑은요, 상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면 멈춰주는 사랑입니다. 상대 인생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걸 알면 떠나는 사랑이에요. 당신은 그 사람의 진심을 너무 순수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만은 이런 마음으로 흔들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리해야 돼요. 그 진심은 위험한 진심이었고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랑이었다는 것. 거기 아무리 간절했어도, 그게 아무리 깊게 느껴졌어도 그 사람은 결국 당신의 인생의 일부로 남을 수 없었고 남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 사람이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이냐는 겁니다. 계속 그 사람과의 진심을 기억하며 과거에 붙잡힐 것인가, 아니면 그 진심이 결국 당신에게 상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나를 지키는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 마음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결코 가짜가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진심을 내려놓을 때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한 진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진심을 품을 때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못 잊고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SNS를 열면 검색창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자동 완성처럼 떠오르고 친구 목록을 훑다가 그 사람 지인을 클릭하고 혹시 근황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 몰래 조심스럽게 하지만 습관처럼 다시 들어가 보게 되죠. 이미 차단했어야 할 연락처를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그대로 남겨두고 사진첩 구석 어딘가에 숨어있는 그 사람과의 흔적들을 누구보다 나 자신이 더 못 지우고 있는 걸 압니다. 사실은 나도 알아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반복할수록 마음이 더 무너진다는 거. 근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그 사람의 흔적을 붙들고 있을까요?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기억 속에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불러올 때 커지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꾸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는 건 내가 직접 그 기억을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이 나서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내가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음이 안 잊혀져서 그런 거야. 내가 감정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진짜 사랑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건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아직 스스로 그 기억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선택이에요.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될까요?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의 근황을 통해 이별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특별한 존재였다는 증거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 들죠. 혹시 나와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하고 있진 않을까? 내 생각은 하고 있을까? 혹시 다른 사람과 안 만나고 있겠지? 내가 어떤 의미였는지 후회하고 있을까?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의 소식이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지 그 관계가 끝나버려서 내 존재의 흔적을 확인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믿고 싶어서 그 관계 안에서의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를 어디선가 찾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건 아주 위험한 감정 소비입니다. 그 사람의 흔적을 찾아보는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이 감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대하게 돼요. 혹시 만약에 어쩌면 그리고 이 기대는 곧 실망과 후회 또 자기 혐오로 이어집니다. 아, 또 봤네. 나 왜 이러지? 야, 진짜 내가 싫다. 이런 감정은 결국 당신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자존감은 또다시 사람을 그리워하는 감정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게 중독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되죠.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그리고 감정 반복 구조에 대한 의존입니다. 이제는 끊어야 돼요. 정말 아프더라도 그 사람의 흔적을 더 이상 찾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연락처도 사진도 SNS도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시키고 닫아야 돼요. 아직은 못 끊겠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도 내가 행동을 끊지 않으면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해요. 지금의 그리움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보다 내가 어떤 행동을 계속 하느냐가 회복의 방향을 결국 결정해요. 이제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자꾸 그 사람을 찾아보는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걸까? 나는 정말 아직도 그 감정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대답해 주세요. 아니, 난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힌 채 오늘을 갉아먹고 싶지 않다고. 이제는 내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그 사람을 찾아보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잘 지내는지, 날 기억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나를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그 사람을 보며 아파하지 말고 나를 보며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날들이 쌓이면 어느 날 사람을 떠올려도 아무렇지 않은 날이 옵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째,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어땠을까? 그 사람이 아직도 날 생각하고 있다면 어떡하지?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 우리 사이에 어떤 가능성도 없는 걸까? 관계는 끝났고 그 사람도 내 곁에 내 삶에 사라졌는데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미련이 남습니다. 그 미련은 아주 조용히 어느 날엔 괜찮다가도 어떤 날엔 또 불쑥 떠올라요. 그 사람을 떠올리는 내가 싫고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의 감정을 아직도 쉽게 덜어낼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끝났다고 다짐한 사람에게 이토록 많은 감정의 조각이 남아있는 걸까요? 미련은 단순히 못 잊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확신하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밑바닥엔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서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가 숨어있죠. 혹시 그 사람이 아직도 날 좋아하고 있을까?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없을까? 혹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연락 오진 않을까? 우연이라도 마주친다면 다시 시작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혹시들이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내 마음을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미련은 단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느꼈던 감정에 대한 애착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던 내가 순수했고 진심이었고 간절했기 때문에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놓지 않기 위해
그 사람도 놓지 않으려는 마음에 갇히게 됩니다. 말하자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던 내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서 그 사람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거짓이 아니었어. 내가 사랑한 건 진짜였어. 그 사람과의 시간은 결코 후회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그 사람과의 연결보다 내 감정에 대한 미련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진심이었다는 건 누가 뭐래도 사실이에요. 당신은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 감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뜨겁고 맑았을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진심이 지금도 이어져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감정은 진짜였지만 그 선택은 잘못이었고 그 사랑은 삶을 무너뜨렸고 그 관계는 끝나야 했던 게 맞습니다. 감정은 참일 수 있지만 관계는 틀렸습니다. 이건 불편한 진실이지만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묻고 싶습니다. 그 미련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혹시 그 미련 때문에 지금 배우자와 진심으로 대화하지 못하고 아이들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새로운 감정조차 죄책감으로 눌러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 미련이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내가 한때는 사랑받던 사람이었는데 라는 감정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의 당신은 과거의 감정을 애도하지 못해서 계속 그 감정을 끌고 다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애도해야 해요. 미련을 가진다는 것, 그때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걸 부정하지 않고 그 감정을 안아준 다음에 놓아주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당신이 그때의 감정에 미련을 갖는 건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다는 증거예요. 이제 그걸 과거의 감정으로 간직할지 앞으로의 삶을 위한 자양분으로 바꿀지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그 감정이 당신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당신이 그 감정을 풀어줘야 할 시간이에요.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감정에서 걸어 나올 시간이 됐습니다. 7째, 지금의 배우자와 비교하니 그 사람이 더 나았던 것 같아서. 불쑥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따뜻했는데 배우자는 늘 무뚝뚝하고 말도 툭툭 내뱉는데 그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랐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느낌이었고 표정 하나하나에도 애정이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비교 하고 싶진 않지만 자꾸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비교는 하나하나 쌓이면서 지금의 배우자를 더 밉게 만들고 지금의 현실을 더 초라하게 보이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나는 분명히 돌아왔고 다시 가정을 선택했고 이게 맞는 길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왜 비교 속에서 자꾸 흔들리는 걸까요? 그건요, 당신이 지금 바라보는 두 사람의 위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배우자는 당신의 삶 전체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갈등도 있고 피곤함도 짜증도 함께 나누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좋은 면만 꺼내서 보여줄 수 있었던 선택적이고 제한된 관계 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배우자는 생활의 민낯까지 다 아는 반면 그 사람은 감정만 소비하던 부분만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기억은 아름답게만 남기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배우자의 말투는 까칠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의 말투는 부드럽고 애틋하게 남습니다. 배우자의 표정은 짜증 섞인 듯 보이고 그 사람의 눈빛은 한없이 이해심 많고 따뜻한 것처럼 기억됩니다. 하지만 이건 기억의 편집이에요. 우리의 뇌는 시간이 지나면 갈등보다 감정을 중심으로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과 지금까지 함께 살았더라면 당신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금의 배우자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좋았겠죠. 하지만 결국 서로의 민낯을 마주하고 생활이 반복되고 피곤함이 쌓이면 당신은 또다시 다른 따뜻한 감정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지속시키지 못하는 내 삶의 구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설레던 시절은 늘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그 사람의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하게 느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특별함이 생활이라는 이름의 반복 속에서 희미해지면 우리는 자꾸 그 감정이 사람의 문제였다고 착각합니다. 배우자가 너무 변했어. 그 사람은 안 그랬는데 결국 내 옆에 남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이건 아니죠. 그 감정은 누구와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 흐릿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걸 사람의 문제로 해석하면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감정의 유령을 쫓게 됩니다. 게다가 당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배우자의 모습은 상처 입고 지쳐있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뚝뚝하고 냉소적이며 따뜻하지 않는 이유를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외면했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었는지. 그래서 당신이 지금 느끼는 냉정함은 사실은 방어일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거리감은 사실은 상처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모든 아픔을 참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 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그 사람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그 사람이 당신을 무너뜨릴 책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짊어지지 않았고 지금 감정만 누리면 되는 현재의 관계였기 때문에 부드럽고 애틋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 배우자는 당신의 죄책감도 무너진 시간도 지금 함께 힘들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배우자를 비교한다는 건 기억 속에서 조각난 한 장면을 지금의 인생 전체와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그 비교는 공정하지 않죠.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당신 스스로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더 따뜻했는가 보다 누가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없어요. 지나갔고 과거고 그 사람은 감정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허상이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오늘을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의 당신은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을 선택해야 할 책임의 대상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따뜻했던 게 아니라 기억이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든 거예요. 배우자가 냉정한 게 아니라 당신의 상처가 그 사랑을 멀게 만든 거일 수 있어요. 비교는 끝내야 됩니다. 그 기억은 이제 지나간 감정의 조각으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새로운 감정을 다시 만들어 가세요. 그게 회복이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여덟째, 그 사람이 나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관계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보고 싶어도 참아내고 정신 차리자, 이제 정말 그만하자 다짐도 수백 번 했죠. 근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그 사람 요즘 엄청 편하게 잘 지낸데 새 사람이 생겼대. 회사도 계속 다니고 SNS 보면 열정하던데 뭐 이제는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눈앞이 아득해지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분노와 배신감, 억울함, 자괴감, 후회 그 모든 감정이 다 뒤범벅되면서 복합적으로 몰려와가지고 진짜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이 감정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이건 미련의 문제가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감정이며 난 이렇게 아프고 난 이렇게 죄책감에 무너지고 난 이렇게 애써서 회복하려고 버티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던 듯 잘 지내는 모습 그건 나를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무게를 나만 짊어진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내 삶을 흔들어 놓고 가정을 무너뜨릴 위기를 만들었고 내 정신과 감정과 신뢰를 망가뜨렸는데 고통은 오직 나만이 감당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현실 그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엔 자존감의 상처도 함께 들어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정말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나? 그 사람은 지금 날 전혀 떠올리지도 않는 걸까? 그 사람 인생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이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감정을 만들고 그게 결국 자기 혐오로 연결되곤 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휘둘렸지? 진짜 못났다 나. 와.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건 절대 그 관계가 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보다 성숙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 감정을 덮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과 마주하는 걸 두려워서 아예 무시하고 잊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회복하고자 자신의 죄책감과 무너진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싸워냅니다. 지금 당신은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이 피하고 있는 현실을 당신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용기고 성숙이고 그게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 사람의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무너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미워서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지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나도 좀 잊고 싶고 나도 편해지고 싶고 나보다 아무렇지 않게 웃고 싶은데 왜 나만 이렇게 찢겨져야 하는지 그게 억울하고 슬픈 겁니다. 하지만 그걸 견디는 건 지금의 당신이야말로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책임을 붙잡는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아플 수밖에 없어요. 감정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잘 지낸다는 것과 잘 살고 있다는 건 다릅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은 멀쩡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내면이 건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면 지금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정면으로 자기 삶을 다시 세우고 있고
그것은 겉으로는 힘들어 보여도 속은 점점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회피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또 무너져요. 삶은 결국 회피한 사람에게 평온을 오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소식에 무너지지 마세요. 그 사람의 현재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건 이제 당신 삶의 해석이나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의 아픔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겪는 당연한 통증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정면으로 받아낸 사람이 진짜로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남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길이 아파도 결국엔 후회 없이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남의 평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이 이제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그 사람이 나의 도피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였던 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문득 내가 너무 지쳐있을 때 그 사람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 한켠이 스르륵 열려버렸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그게 대단한 이유가 돼? 왜 그런 감정 하나에 모든 걸 무너뜨려? 그냥 참지 왜 그랬어? 비난하죠. 하지만 그 사람을 피난처처럼 느꼈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세상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고 내 고통도 숨을 죽이는 것 같았고 무너진 나를 다시 사람답게 느끼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쉼이 필요했던 거죠. 현실이 너무 숨막혀서 누구든 나를 가만히 안아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죠.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 있었던 시간들은 행복이라기보다는 회피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감정이 텅 비었을 때, 지금의 가정과 관계 안에서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너무 그리웠던 거죠.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이 감각,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듯한 그 눈빛, 힘들었지 한마디에 무너지던 나. 그 사람은 내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취제 같은 존재였고 내 현실을 잠시 끊고 쉴 수 있는 정신적 도피처였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짚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함께 짊어져줄 사람이 아니었고 함께 싸워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척했지만 사실은 당신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끌어들이는 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감정이 편했지만 나중엔 죄책감에 시달리고 처음엔 쉬는 것 같았지만 나중엔 도망치는 나 자신이 싫어지고 처음에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나중엔 죽을 것처럼 괴로웠죠. 그 사람이 나의 도피처였다는 건 결국 그 관계는 현실과 마주할 용기를 잃어버린 나의 선택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가정의 신뢰, 내면의 평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 사람을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쉼을 쉴 공간. 한 번쯤 기대어 울 수 있는 그 어깨. 괜찮아 한마디라고 듣고 싶은 그 마음. 그 절박함 속에서 그 사람이 우연히 자리를 채웠고 그 자리를 감정으로 채운 것이 결국은 깊은 상처로 이어진 거예요.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도피는 위로가 아니라 피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위안이었던 건 맞지만 그 위안은 결국 내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제는 도피하지 말아야 돼요. 비록 힘들고 비록 현실은 여전히 날카롭고 가정 안에서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도망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회복은 진짜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람의 눈에 기대어 나를 찾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보며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위로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당신의 도피처였던 건 당신이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 외로움을 책임과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회복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도피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지금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운명 같다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감정도 많이 무뎌졌다고 믿었는데 그 사람을 떠올릴 때면 마음 한켠에 여전히 이런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어요. 혹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운명이었던 건 아닐까? 내가 평생 단 한 번 느낀 감정이었는데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진짜 살아있다고 느낀 건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걸고서라도 그 사람을 선택하고 싶었던 마음이 남긴 그 잔상. 이성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어딘가에서 놓지 못하는 그런 끈 같은 감정이에요. 운명이라는 말은 우리를 참 쉽게 붙잡아 둡니다.
그 단어는 너무 로맨틱하고 너무 완벽하고 그래서 오히려 위험하죠. 그 사람과 처음 손끝이 닿았을 때, 눈이 마주쳤을 때, 내 마음이 움직였던 그 순간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 감정은 쉽게 운명으로 포장됩니다. 그 사람만의 말투, 그 사람만의 눈빛, 그 사람만의 향기와 감성,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마치 다시 태어나도 만나야만 할 것처럼 익숙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아픈 감정,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고도 이 마음속 어딘가에선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리게 돼요. 만약 내가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과는 절대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특별했던 거야. 운명처럼 내 삶에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정말 운명이라는 말에 감정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운명이라면 정말 그렇게 아팠을까요? 운명이라면 왜 당신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렸을까요? 운명이라면 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랑 대신 죄책감을 남겼을까요? 진짜 운명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고 아프게 하더라도 결국 더 나은 나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을 잠깐은 설레게 했지만 결국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운명은 당신을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관계여야 해요. 그 사람은 당신을 도망치게 만들었죠. 그리고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운명처럼 느꼈던 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내 모습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내 운명인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았고 다시 사랑받는 것 같았고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은 그 사람이 운명이어서 생긴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기 때문에 그 감정이 운명처럼 느껴진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상처에 반응한 감정을 운명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부족했고 내가 아팠고 내가 비어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따뜻하게 다가오면 그게 운명 같아 보이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고요히 남아있던 상처의 반응일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운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한때 등장했던 사건이었고 내가 사랑받고 싶던 간절함이 잘못된 방식으로 터져나온 증상이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느꼈던 살아있다는 감정을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진짜 운명은 죄책감을 남기지 않습니다. 진짜 운명은 떠나고도 그리움보다 평안을 줘요. 지금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혼란스럽다면 그건 운명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잠시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등불처럼 착각했던 순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진짜 운명은요,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수도 품고 당신의 후회도 받아내고 당신과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사람, 지금은 서툴고 지금은 닫혀 있어도 끝까지 곁에 있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운명일 수 있어요. 운명은 뜨겁지 않아도 됩니다. 환상적이지 않아도 돼요. 대신 버텨주고 남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운명이에요. 이제는 그 사람을 운명으로 기억하지 마세요. 그건 과장된 감정의 그림자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운명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삶 속에서 진짜 사랑을 새로 써내려 가세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진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만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걸까? 이런 나 너무 나약한 거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움의 실체를 정직하게 마주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을 잊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감정 때문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시간 속에서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감정들과 다시 연결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나를 특별하게 바라봐주는 시선, 괜찮아요라곤 한마디에 텅 비어있던 마음이 채워지는 그 느낌, 그것은 진심의 대상이라기보단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던 내 감정이 순간적으로 반응한 도피의 정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은 무척 강렬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게 진짜였구나 싶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는 생각도 수없이 들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알죠. 그 감정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것이라는 걸. 상대가 나를 위했던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통해 현실을 잊고 싶었던 것이라는 걸. 그 감정이 진실이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감정이 만든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돌아갈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그리움은 단지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쩌면 내가 오랫동안 외면당했던 감정에 대한 그리움,
내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그 허기, 내가 끝내 회복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아쉬움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의 허기가 채우려 했던 방식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허전한 거예요. 이제는 그 감정을, 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회복의 시작점으로 그 사람의 소식이 들려와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어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이 평안해 보여도 나만 힘들게 회복 중인 것 같아도 그 비교에 내 인생을 내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 그건 이제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든 그건 이제 정리돼야 할 기억일 뿐이에요. 그 기억에 얽매여 오늘 허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외로워서 그 사람을 찾았던 거지.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존재는 결코 아니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대고 싶었던 것이지 그 사람이 진짜 안식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도피였어요.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이 만들어낸 착각이죠.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도피를 멈췄습니다. 그 감정을 내려놓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회복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가출하고요, 집 나가고요, 생활비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정면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붙잡고 있는 중이에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에 스스로 빠져있던 시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몸부림이에요. 그건 아주 귀한 싸움입니다. 이제는 다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과거보다 더 좋은 현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없이도 당신은 따뜻해질 수 있고 당신 안에 있는 회복의 그 힘은 그 어떤 그리움보다 크고 그 어떤 미련보다 깊고 그 어떤 후회보다 강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향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그 마음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놓아줌이야말로 이제 진짜 자유의 시작이죠.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메시지가 조용히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고 당신은 여전히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회복을 향해 걷는 사람입니다. 비록 걸음이 느려도 길이 멀어도 멈추지만 않는다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의 끝에는 반드시 자기의 삶을 사랑하게 되는 당신이 서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